산업부가 오는 27일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를 지정합니다. 김포시의 대구지구 ECT가 예비지구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시백 차등 적용 등 달라지는 인천 이음카드 살펴봅니다. 우리 지역 총선 후보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고합 매설 갈등이 있는 원미 을선거구 살펴봅니다. 노인 요양원의 위생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유통기한을 2년이나 넘긴 식재료를 사용해온 요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 말 그대로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기획한 건데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인천 이음카드를 이재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에 30만 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4%의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이후 50만 원 이하까지는 2%, 100만 원 이하까지는 1%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0년 인천 이음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인천 이음 발행 목표액은 2조 5천억 원, 올해 1조 5천억 원보다 1조 원이나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캐시백 예산 838억 원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 이음 캐시백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을 더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도 6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음 카드를 한 번이라도 결제했던 가맹점들은 한 10만 개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께서 이음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을 따지면 한 6만 개 정도 되면 웬만한 곳에서는 혜택들을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난 5월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인천 이음카드. 12월을 기준으로 가입자만도 92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지수 역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소상인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인천 이음카드. 하지만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군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천 원미 을선거구의 후보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서른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는데요. 같은 당 서진웅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임혜규 당협위원장과 서영석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이미숙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 중동과 상동을 아우르는 원미을 지역.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후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 연이어 당선됐습니다. 상동 지역은 몇 년 전부터 한전의 고압선로 매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서른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한전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도 원미을 수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이 지난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진웅 전 의원은 지난 8대와 9대 경기도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부천 특구합 주민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지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임혜규 원미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혜규 위원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17대와 18대 총선에서 원미갑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북콘서트 자리에서 과학고등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천의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영석 전 경기도 의원도 임혜규 위원장과 같은 날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이기도 한 서영석 전 의원은 7대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서영석 전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40여 년 가까이 지역에서 거주하며 봉사활동 등을 해왔다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숙 부천시 원미 지역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부천 성모병원 지부장을 지낸 바 있는 이미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미숙 위원장은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 4개월이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예비지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구 ECT가 예비지구에 포함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김포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소식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네. 정부 발표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김포 대구지구 ECT에 대한 정부의 심의 결과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예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구지구는 수개월 동안 국토부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김포시 역시 경제자유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때문에 자체 용역이나 절차도 필요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정부는 최종 심의를 거쳐 본지구를 지정할 계획인데요. 본지구 지정은 오는 2021년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일정에 따라 지정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제자유구역, 김포시로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비지구 발표를 앞둔 지금 지역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이었죠. 정부가 예비지구 지정을 앞두고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포가 살 길은 경제자유구역 유치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이야기 제가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만큼 김포시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정부 현장 실사에서 김포시는 지리적 이점을 앞세우면서도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개발에 소외됐던 것들을 평가위원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해요. 네. 최종 PT를 마친 이후 지역 안팎에서는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비지구 지정만큼은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인 예측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정부 관계자들도 이 예비지구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상태고 수도권 지역에 과연 경제자유구역을 내줄 것이냐 이런 우려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예측은 쉽게 지금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본지구 지정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대구지구 ECT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경제자유구역은 조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주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늘리는 특별 구역을 말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향후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정체성이 중요하겠죠. 네. 김포시는 대구지구에 전기자동차 융복합 단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교육단지나 비즈니스 단지, 그리고 병원, 심지어는 주거단지까지 조성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신청 이전부터 국내외 업체들과 투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대구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김포시는 6조 1천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11,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김포시가 이 대구지구 ECT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바로 김포 거물대리입니다. 환경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아왔던 지역이죠. 김포시는 이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 2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이 좀 이뤄진다면 여러 측면에서 사실 더 나은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때문에 김포시는 대구지구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계획들을 내려놓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 만큼 27일 정부 예비지구 지정 발표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노인 요양원의 위생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가 하면 원산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식재료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병을 낫고자 간 요양원에서 되레 병을 얻어오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성남의 한 노인 요양원. 각종 집기로 너저분한 자리 바로 옆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가림막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지도 다 날리고 식재료의 위생 상태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파주의 한 노인 요양원 주방.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지금 유통기한이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이거 어르신들 조리용으로 쓰시는 거죠? 또 다른 요양원 주방에선 원산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닭고기 350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어르신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노인 요양원 35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22%가량인 77곳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분들에게 불량 식재료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매우 불량한. 이 중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특사경은 노인 요양원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아동 양육시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제29회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인데요. 현장에 원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9회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인천항운 노동조합과 인천사랑병원 등 4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상을 받게 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올해 한 해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천사랑병원이 21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사가 협력해서 또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그런 잘 봐주셔서 이렇게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교헌 인천도시공사 노조위원장과 조동현 대주산업 대표이사 등 8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겐 상패와 깃발, 현판이 전달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걸 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천만은 충분히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 문화를 또 만들어 가십시다.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은 지난 199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29회째를 맞았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은 노사와 노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평화에 기여한 단체와 산업재해율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2020년 1월 한 달 동안 김포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평소보다 높은 할인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 동안 김포페이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인당 충전 금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62일 동안 펼쳐지는 김포 나눔 릴레이 모금액이 한 달여 만에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김포시는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62일간의 나눔 릴레이를 통해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12월 한 달 안에 성금과 성품 7억 원이 모여 목표 성금인 6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눔 릴레이는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지며 성금은 김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천의 한 모텔 건물 6층에서 한 40대 여성이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천 원림경찰은 25일 오후 3시 12분쯤 부천 상동의 한 모텔 옆 보행로에 40살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가 들어와 추락사고로 보고 사고 발생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19 신고자인 B씨가 사고 직전 모텔 건물 6층 객실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 나섰고 모텔 밖에서 추락한 A씨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모텔 건물 6층에서 떨어진 A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과정과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5일 오후 11시 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발생 15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거실 식탁 위에 탄 양초를 발견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가 새해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3세 이상 23세 이하 도민이고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내년 7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 20여만여 명, 대학생 22만여 명 등 42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계양구가 기초생활 분야 사례 발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계양구는 현재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를 비롯해 생활보장위원회 등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이웃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지자체 평가와 운영 역량 등을 기준으로 전국 43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활동에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26일 인공지능 세미나를 열고 다양한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하게 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서는 앞으로 학생 대상 코딩 프로그램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AI와 관련된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국세 관련 업무는 세무서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는 시청에서 처리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이 생기면 국세 및 지방세 신고와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 휴폐업 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시청사 1층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3군 감염병인 말라리아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말라리아 발생 건수는 26일 기준 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75건에 비해 16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 건수는 294건으로 지역별로는 파주 86건, 김포 33건, 양주 24건 등의 순입니다. 올해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전체의 87%인데요. 말라리아 감염 시 고열과 오한 등 감기 유사 증세를 보입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고열 증상이 계속될 경우 말라리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할 경우 예방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4도에 그치는 등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지지만 그만큼 공기가 깨끗해져 맑은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금요일, 토요일 반짝 춥겠지만 일요일에는 영상권 회복하겠고요. 연말인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의 추위인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목요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도 맑겠고 파고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